오늘의 주제는 이제 가스. 왜 복부 팽만, 불편함, 가스가 왜 이렇게 찰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원인별로 좀 접근을 할 필요도 있고, 어떤 음식들이 가스를 잘 유발을 하는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건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스를 유발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내 식단에서 제거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가 찰 때 어떤 아이템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은 내 식단을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식단을 조절한다는 거는 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채식을 한다고 건강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뭐 육식을 한다고 무조건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아쌤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quiet9님, 애프터눈 티 프렌즈님 안녕하세요. 한은정님도 잘 오셨고, 테스님, 남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숙님인가요? 네. 주연쌤 안녕하세요. 리지클래시님, 키스로드님 안녕하세요. 조이요가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쿡 비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복부에 가스가 차는 원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다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본인한테 근접한 원인들을 가지고 찾아서 빨리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1번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5가지지만 이 외적으로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컨디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유당불내증이에요. 유당불내증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토스 인톨러런스를 그러고, 락토스가 뭐냐, 유당이 뭐냐, 이름에 다 써있죠. 유당, 밀크 슈가입니다. 밀크 슈가, 우유에서부터 오는 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해주는 효소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유당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가스가 차게 되는, 복부 팽만으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겠죠. 유당불내증을 갖게 되는 원인은 뭐 다양해요. 뭐 채식 비건 커뮤니티 쪽에서는 소젖을 인간이 먹기 때문에 이건 애초부터 잘못됐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사람의 아근이라고 하는 거, 소화력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체질적으로 좀 접근을 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 소화력이 높은 상태, 건강한 상태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당불내증이라든지 뭐 글루텐에 민감하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막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유당불내증으로 진단을 받는 사람, 글루텐 민감성으로 진단받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자기가 소화력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것이지, 본인이 글루텐 민감하게 태어나거나 유당불내증으로 바로 태어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 자, 그래서 유당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가스가 찬다고 말씀드렸고, 유당이 들어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우유 마시는 거 당연히 포함되겠고, 생크림 들어간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유제품들 중에서도 치즈, 버터, 기버터 같은 거에는 유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즈나 버터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치즈를 먹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치즈나 버터를 살 때 그 퀄리티가 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용 치즈로 파는 것 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값싼 치즈들은 대부분 다 식용유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우유에서부터 출발해서 락토스가 제거되는 치즈, 천연 치즈들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치즈가 나쁘다, 버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치즈나 기버터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안 들어있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 중에서 치즈를 먹으면 안 되는 컨디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버터도 제가 항상 좋게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컨디션은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다시 돌아와서 가스가 차는 원인 중에 1등이 이제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어서 그 중에서 우유나 생크림이나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우유 안 마시는데요, 뭐 이런 거 안 먹는데요 하시는데 본인이 먹고 있는 뭐 과자나 군것질거리에 보이지 않게 다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스가 차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시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Small Intestinal Bacteria Overgrowth 해가지고 소장에서 세균이 과하게 오버해서 증식을 한다. 요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섬유질이라고 써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들이 급작스러운 채식으로의 변화하시는 분들, 안 먹던 샐러드, 안 먹던 현미밥 이런 걸로 갑자기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예요. 모든 식단을 소위 말해서 변화를 줄 때는 내가 먹고 있던 거가 아무리 나쁜 거라도 서서히 줄이면서 좋은 걸 늦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섬유질을 분해해서 세균이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자라는데, 섬유질이라는 게 먹이가 되기 때문에, 섬유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채소 같은 데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좋은 박테리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병이에요. 좋은 균들은 대장 속에 있으면서 음식이 들어오면 분해하고 변을 배출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자리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우리가 섬유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채소를 많이 먹을 때마다, 곡류를 많이 먹을 때마다 배출이 되기 전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발효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가득가득 차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스 차는 원인이 될 거예요. 배출 전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복부가 빵빵한데도 변이 나오지가 않고, 화장실 가도 절대로 나오지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 변을 보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는 감이 있는데, 식사를 조금만 더 해도, 뭐를 조금만 마셔도 바로바로 복부팽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런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거. 제일 많은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급작스러운 그 식단 변화라든지 갑작스러운 채식을 늘리는 거, 절대로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이제 위산이 약해진 경우에 많이 일어나죠. 위산이 약해졌다는 게 이제 위에서 분해해낼 될 위액의 강도가 약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육고기나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가 안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스가 차게 되는 것들. 특히 이제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제일 무서운 거는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성인병, 암으로 가는 가장 1번 요소겠죠. 그러니까는 주의를 굉장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 분해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돼줘야 지방을 분해를 시키는데, 이게 담즙이 분비가 잘 되려면 위산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산이 강하게 잘 나와줘야 간에서도 담즙이 자꾸 잘 나와서 단백질 지방 분해를 잘하는데, 소화력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식습관이 꽝이 됐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건, 어떤 이유로 위산이 자꾸만 약해지기 시작하면 단백질 지방 분해가 떨어진다. 이게 동물성 제품 식단이 많은 상태에서 단백질 지방 분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암으로 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소화기 염증이에요. 소화기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아다지오님 안녕하세요. 소화기 염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가스가 심하게 차고 복부팽만, 고통스러운 컨디션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마일드하게 염증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크게 염증이 생겨서 위험이 심해지면은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 장에 염증이 있으면 막 줄줄 새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소화기에 위염이나 장염이 마일드하게 있어서 아주 심한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 거를 또 참고 약으로 제산제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소화제 먹으면서 버티다 보면 그게 바로 위암이나 대장암으로 가는 1등 원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5번째 요인이 되는 것이 이제 알러지겠죠. 음식 알러지로 인해서 그 음식을 그 음식 속에 있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스가 차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거 한 4가지 정도만 적어드렸어요. 카제인이 뭐냐? 카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이것이 분해가 안 되기 시작할 때 이거를 이제 카제인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처럼 나오면서 가스가 심하게 차는 것들. 두 번째는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땅콩 알러지가 있다, 무슨 견과 알러지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원인이 굉장히 크게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경과 알러지 같은 경우도 아유르베다 경전의 풀이로 보면은 만다 아그니라 그래서 아그니가 약해진 상태라서 아그니를 실질적으로 소화력을 끌어올려주고 위산이 약해진 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소장까지 자란 균들을 없애주는 정화 치료를 식단으로 잘 유도만 해줘도 경과, 넛 알러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과류 알러지를 갖고 태어난다, 갑각류 알러지를 갖고 태어나거나 글루텐 민감성으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본인이 평소 식단 관리가 엉망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엄한 데다가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글루텐 프리한 거를 사야 돼, 뭐 해야 돼 해서 자꾸만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데 1차적으로 아그니 소화력 관리를 못한 거 책임부터 케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가스가 차는 경우도 많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겠죠. 식단에서 달걀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글루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소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식단에서 글루텐이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제외를 하는 습관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이제 5가지로 봤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여기 외적으로도 아유르베다 관점에서는 수면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셨을 때 왜 가스가 차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고,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스가 차는 요인들 같은 경우, 변비로 이어지는 요인들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 5가지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음식에서 뭐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자, 봅시다. 유발을 하는 음식들이 뭔지를 알면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유발하는 음식들이 본인 식단에 자기가 가스가 많이 차는데 이런 음식들이 있으면 하나씩 빼보시면 돼요. 1번이 1등 식품이 이제 콩으로 된 음식입니다. 콩으로 된 음식이라는 거는 콩, 두부, 두유, 뭐 허무스 많죠. 콩으로 된 음식들, 낫또, 된장 엄청나게 많아요. 이 콩으로 된 식품 같은 경우는 콩 자체를 분해를 하려면 산도 강해야 되고 본인의 대장 속의 균 중에서 콩을 분해해주는 균들이 건강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식단을 급작스럽게 전환하면서 갑자기 두부 많이 먹고 두유 먹고 막 콩 삶아 먹고 이러시면 내가 분해할 수 있는 균은 없는데 음식을 자꾸 들이 넣으니까 알러지처럼 반응을 해서 복부팽만 가스가 엄청나게 차고 변비로 이어지는, 콩 먹으면 좋다 그랬어요. 채식하면은 섬유질 많아서 변도 잘 보고 좋다 그랬어요. 근데 왜 먹었는데 손발 차가워지고 얼굴 탁해지고 변비 가고 난리가 나느냐? 내가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들이미시면 채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2번째입니다. 이제 소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원인이에요. 탄산 자체가 이런 가스를 유발하는 1등이고,
탄산수 중에서도 이제 시럽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달게. 그러니까 그 시럽도 마찬가지고 탄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식단에서 탄산수나 뭐 사이다, 스프라이트 이런 거 드시는 게 있으면 가스가 차는데 그걸 먹는다. 당연히 더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겠고. 세 번째가 이제 MSG예요. MSG라고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식품 첨가물, 조미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야. 이런 MSG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 분비하는데 굉장히 교란을 많이 주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스가 굉장히 심하게 차는 질병으로 크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다. 뭐 MSG 들어간 거는 이거 외에도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유제품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카제인 알러지 반응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유 유당 자체를 분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다섯 번째는 통곡물들이에요. 통곡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미밥이라든지 뭐 요새 여기 우리 스튜디오 밑에서 난리가 난 호밀빵이라든지 뭐 호밀이라든지 통밀로 된 빵, 잡곡밥 이런 것들도 이제 곡류 중에서 곡류가 대체 그냥 그룹 자체가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밖에 없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차요. 복부팩만이 심하고 변비가 있어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한테 현미밥에다가 상추쌈에다가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비건식으로 먹으면 건강해진대, 이런 사람한테 그쪽으로 유도하시면 콩 식품 들어가 있죠, 곡물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과일 많이 먹으면 좋대. 그래 식후에 과일 먹어라. 양파도 좋은 거래. 양파즙도 먹어라. 양배추 삶아서 먹는 거 건강하던데 양배추 먹어라. 간식은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아몬드 먹어라. 죽어라. 너 죽어라죠. 그러니까 생각하고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 6번 과일입니다. 제가 뭐 상담할 때, 개인 지도할 때, 뭐 소화력 얘기할 때 제발 소화력 안 좋으면, 건강 안 좋으면, 감기 걸렸으면 뭐 하면 과일 좀 먹지 마라. 과일부터 끊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일은 절대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아니에요. 과일은 건강할 때, 소화력 좋을 때 먹어야 몸에 좋은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소화력 안 좋은 사람이 과일 자꾸 드시는 거 건강하겠다고 아주 최악의 습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7번은 뭐 맥주는 뭐 가끔 그냥 드세요. 8번 양배추, 브로콜리는 이제 십자화과 채소죠. 양배추랑 브로콜리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가스가 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양배추를 먹었을 때, 브로콜리 먹었을 때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또 양을 늘려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고. 9번이 양파예요. 식단에 한식 식단에 양파 엄청 많이 들어가죠. 된장찌개에 들어가고, 삼겹살 옆에도 양파를 굽고, 쌈을 싸 먹을 때도 양파가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10번은 견과 중에서 아주 가스가 많이 차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몬드예요. 이것도 약간 알러지 반응처럼 와서 가스가 많이 찰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았으면은 주의할 것들이 나왔죠. 내가 식단에서 먹고 있는 것 중에서 빼야 될 것들이 나왔으면은 어떤 것들이 대체를 했을 때 괜찮은지까지 이제 알아보면은 될 텐데. 봅시다. 도움이 되는 음식들 마지막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녹색 이파리 채소예요. 그린 리피 베지터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십자화과 채소가 약간 악명이 높기 때문에 녹색 채소 괜찮다 그래서 케일을 막 사가지고 많이 드신다, 안 좋아요. 케일도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시금치라든지 녹색 잎 채소 소량으로 먹는 거, 머스터드, 겨자잎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발효시킨 채소로 먹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는 뭐 김치 많이 드시니까. 아니면 피클 담가서 먹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달걀. 아까 달걀 알러지 있다 그랬는데 알러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본인이 알러지가 있으면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알러지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까 말한 시보라고 하는 거, 소장내 세균과증식처럼 좋은 균이 자꾸만 위치를 벗어나서 자라는 거, 이거 제가 식단 꾸려줄 때도 육고기랑 달걀, 생선을 많이 먹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 균이 많이 자라서 막 가스가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막 통곡물 많이 먹고 막 브로콜리, 양배추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이제 달걀 아니면 이제 생선, 육고기 이런 것 중에서도 좀 지방질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드시면 좋아요. 아주 린한 생선이나 육고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좀 기름, 지방질이 있는 육고기 아니면 생선도 좀 기름기가 있는 거. 근데 참치나 연어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했죠. 그럼 먹지 마시고. 5번은 이제 생강입니다. 생강은 뭐 100번 말해 뭐해. 끓여 먹고 편으로 다져 먹고 뭐 그냥 씹어 먹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생강차 드시는 거 좋고. 6번은 이제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 제일 먹기 좋은 게 뭐냐? 아스파라거스를 스팀을 합니다. 스팀을 해가지고 레몬즙만, 9번에 레몬이 있죠? 레몬즙만 짜서 딱 드시면, 아니면 생강이랑 펜넬을 한 티스푼씩 끓는 물에 끓여서 끓고 나면 레몬즙을 좀 짜가지고 마신다. 최고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중에서는 뭐가 좋냐?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이 아주 좋다. 아몬드 우걱우걱 씹어 드셨거나 아몬드 버터 막 드시는 습관이 있었으면 갖다 버리시고 피스타치오로 바꾸시면 되겠고. 펜넬 같은 경우에는 뭐 향신료에 친숙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고, 여성분들한테 가장 좋은 향신료, 임신 중엔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펜넬이나 생강 같은 경우는 그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강, 펜넬, 레몬차 같은 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민트 잎이니까 뭐 민트 잎이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민트 차로 나오는 것들은 많으니까 차로 마실 거면은 요런 것들로 마시는 게 좋다. 뭐 건강해야 돼서 저 아몬드 밀크 먹어요. 아주 안 좋겠죠, 당연히.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이런 게 있고, 도움이 되는 음식, 피해야 될 음식,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토대로 본인 증상에 맞춰서 본인이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죠. 자기 식단을 뜯어보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먹어봤을 때 뭐가 더 심한지를 보면은 원인 파악이 충분히 되실 거니까, 요렇게 해서 가스가 차는 이것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질문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지금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바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이거 당연히 건강한 거라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두시고, 내 식단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카제인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들, 내가 직접 그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가 재료 하나하나 사서 요리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 뭐 가장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가스 왜 가스가 차는지를 알아봤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뭐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요럴 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고, 금요일 12시에는 레시피, 건강 레시피를 하니까 일주일에 2번 라이브를 합니다. 생강차 얘기할 때 생강 절여진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생강을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거를 저는 그냥 생강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강에 뭐 이파리 차 들어가 있는 거 괜찮나요? 꿀에 절인 거 괜찮나요? 설탕에 절인 거 괜찮나요? 여기서 얘기한 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으로 된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끓여 먹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생강 분말로 된 거를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네.
그쵸? 주연쌤 당연히 소화력이 약하면은 경과는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 필요가 없어요. 소화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은 어떻게 해요? 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력이 약할 때는 일단 과일 끊고 그 다음에 견과류는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효된 콩을 끓여 먹어도 몸에 좋은가요? 된장국, 청국장 같은 된장국을 일본식으로 미소처럼 따뜻한 물에 풀어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찌개처럼 발효된 콩을 바글바글 끓여서 먹는 거는 가스가 아주 최악으로 차겠죠. 당연히 아까 콩으로 된 음식을 먹는 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고온으로 발효된 콩을 오래오래 끓이시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같은 건 당연히 멀리 하시고 뭐 콩이나 곡물이 빠져있는 식단이 쉽게 생각이 안 드신다면은 콩이나 곡물이 빠져있는 식단이더라도 지금 여기에 열거가 안 된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곡물 같은 경우에도 귀리로 바꿔본다든지 콩 같은 경우는 뭐 가스가 찰 때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오늘 열거해드린 게 콩을 먹으면 안 되나요? 저는 항상 데일리십이라고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콩을 넣을 정도로 중요한 음식이지만 본인이 가스가 찬다면 뭘 중단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는 컨디션에 맞게 먹을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까 열거해 준 게 나쁜 거니까 먹지 마라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 네. 지금 상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두나 귀리나 이런 거는 웬만큼 괜찮다는 거. 네. 컨디션 따라서 바꿔보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날 12시에 키친 레시피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